달라지는 2028학년도 대입까지 준비해야 하는 예비고의 겨울방학. 안녕하세요. 분당입시 이경화입니다. 네, 김재현입니다. 자, 이제 겨울방학 때 뭔가를 뒤집보자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는 예비 고이들이 있습니다. 예비 고이들은 뭔가 가능성이 아직도 있잖아요. 조금만 더 하면은 수시로 괜찮은 학교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,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, 예비 고이 학생들 같은 경우엔 어떤 것들을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? 예비 고1, 고2, 고3 중에서 네. 고2가 좀 가장 불쌍한 학년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현역이 아니면 또 다른 수능, 또 다른 내신 체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. 고2 때부터 좀 애들이 난 1학년 때 내신이 망했어. 그래서 난 정시에 올인할 거야.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이런 생각은 예비 고2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다음 해부턴 정시에서도 내신들이 어떻게든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신을 2학년 시기에서 정리해버리는 현상은 절대 피해야 될 것 같아요. 혹시라도 재수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이제 이 대입이 확 바뀌면서 정시라도 교과 성적이 반영될 수 있으니 절대 놓는 일은 없어야 된다. 2학년 초창기뿐만 아니라 2학년 끝날 때까지는 정시파라고 해서 내신을 버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학년인 것 같아요. 네. 예를 들면 올해 그 서울대에 접수를 하는데 저희 학교 애 중에서 최상위권은 아닌데 수능이 잘 나온 애가 있었어요. 내신이 한 2.7?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. 근데 뭔가 많은 영향력은 없을 것 같지만 서울대 쓰는 애들 치고 내신이 좀 떨어지잖아요. 그렇죠. 네. 잘 못 쓰죠. 네. 그렇게 돼서 애가 일단 외부 컨설팅을 갔다 왔어요. 그렇게 했더니 걔 보고 CC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. 교과 평가에서. 네. 그렇게 돼서 넌 서울대 못 써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. 아닌데 그냥 단순히 내신 점수로 CC를 주진 않는데 라고 하면서 진학사 한번 들어가 봐라고 했더니 상위권 모집 단위에 뜨는 그 칸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몇 칸 뜨니? 라고 해봤더니 8칸 뜬대요. 그렇게 되는데 CC여서 전 떨어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자기는 못 쓰겠대요. 겁나서? 네. 아니야, 넌 CC가 또 최초합이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걔가 원서 접수 마지막까지도 그걸 고민하더라고요. 그게 썼어요? 썼죠. 당연히 걔는 CC가 나온다고 저희 경험상 최초합이 이게 안 되더라도 1차 초합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수능은 잘 나왔는데 내신 성적이 영 불안해. 네, 그렇게 돼서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내신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건 고2는 내신의 선행이에요. 고3하고는 다르죠. 그러니까 한 학기 정도는 네. 배울 것들을 미리도 훑어보는 거죠. 그래야 돼야지 내신 준비 기간에 필요한 노력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. 내신을 준비하는 경우에 저희 학교 상위권 애들은 4주에서 5주, 많게는 6주까지 가져가거든요. 맞아요.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따라갈 수 있어야지 수능의 경쟁력도 가져가면서 그 내신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게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겨울방학 때쯤이면 넉다운이 돼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고2, 예비 고2 같은 경우는 솔직히 수능을 대비하는 것보단 내신을 준비하는데 좀 더 치중을 해야 되는 게 더 맞는 입시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. 네. 수시라고 하면 이제 학생부 전형을 쓰는 아이들은 좀 약간 상위권이라는 생각이 저희도 많잖아요. 그러면 그 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준비를 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될까요?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상위권 대학에서 그 모집 단위별로 이수 과목 내역, 그러니까 권장 이수라니까 필수 이수 과목들을 웬만한 학교들이 다 제시했거든요. 그거에 따라서 내 이수 사항이 맞게 돼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. 또 저희 학교 이번에 정시 3단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. 저희는 그 수능 선택 과목
네네. 탐구에 따라서 이 모집 단위를 쓸 수 있고 이 모집 단위를 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가이드를 했거든요. 그래서 거기를 쓸 줄 알았어요. 근데 지원 결과를 봤더니 한 딴 데 명이 섰어요. 엉뚱한 데를 쓴 거예요. 뭐지? 마지막에 경쟁률을 보니 여기가 겁나가지고. 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. 그래서 여기를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봤더니 다른 모집 단위를 썼더라고요. 아이고 어떡해. 솔땐 말로 마지막에 쫄린 거죠. 그렇게 해서 1단계를 좋은 점수를 가지고 또 떨어졌어요. 이 얘기를 하는 건 수시에서 필수 이수랑 권장 이수 같은 경우는 지원자의 다수가 그 과목들을 이수했을 거라는 거죠. 그것 때문에 자기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걸 최소화할 필요가 고의 과정에선 있다라는 거예요. 다수가 선택하는 이런 것들까지 좀 세세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. 미리. 그게 절대 탈락 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렇죠. 네.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은 있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. 아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요소는 아예 제거하고 가는 게 좋다는 네, 말씀이신 맞아요. 거잖아요. 또 그 이외에 또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? 과목 부분. 일단 1학년 때는 계열, 네. 2학년 때는 단과 대학 단위에 뭔가를 드러내야 되잖아요. 그리고 몇몇 대학들에서 보게 되면 좀 최근에 눈여겨보는 활동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일단 단과 대학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들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리고 최근에 애들의 적극성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공동교육과정 이것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이수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네. 1학년 때와 2학년 때와 3학년 때 학교 생활 기록부를 꾸며야 되는 거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아니면은 나는 같이 좀 많이 다 참석했어.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. 1학년 땐 계열, 2학년 땐 단과, 3학년 땐 학과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내가 뭔가 찾아가는 과정이 보일 수 있게 하려면 그 부분을 좀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활동들을 좀 계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면 2학년 때에 독서 활동을 많이 교과세 특에 실었으면 좋겠어요. 서울의 모 학군 같은 경우는 1학년에서 3학년 때까지 30권을 채우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. 예전 영상에서도 네. 말씀해 주신 것처럼. 네. 그걸 가장 많이 채울 수 있는 학년이 네, 2학년이잖아요. 그래서 좀 방학 중에 틈틈이 읽으면서 많이 채울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죠. 이게 겨울방학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계획을 잡지 않으면 이것저것 건드리다 끝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들을 좀 잘 챙기고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